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다음 세대 교육과 선교를 위한 새 한글 성경 번역본을 발간했습니다.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된 한울회 사건 피해자와 기독교인들이 한울모임 국가폭력 재심 촉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영안교회가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관장들의 기도 모임인 홀릴클럽이 구티비 호남본부를 위한 합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 정권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치며 국가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광역시 서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최대 번화가에서도 윤 대통령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부산교회개혁연대 등 기독교 단체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별 아래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세워갈 것이다. 헌법 파괴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는 시민들의 연대 발언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는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뜨거운 외침과 박수로 화답했고 비정상적인 기습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현 정권의 무능함과 거만함을 꾸짖었습니다. 분노를 안고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짓밟는가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칼을 들고武力으로 통치하고 위협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주최 측 추산 3,500여 명이 이번 집회에 참석한 한편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까지 규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와 문장들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에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본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요. 대한성서공회가 이러한 요구에 맞춰 1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한글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개역개정 성경의 로마서 9절입니다. 현대의 대화체와는 거리가 멀고 젊은 세대에겐 다소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가 나열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공개한 새 한글 성경에서 해당 구절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환난이나 곤고, 또 기근이나 적신과 같은 단어는 고난과 옥죄임,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번역됐고 일반적인 대화체로 표현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깝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새 한글 성경. 36명의 성서학자와 3명의 국어학자가 머리를 맞대며 약 12년간의 연구를 거쳐 탄생했습니다. 간결한 문장과 쉬운 어휘, 또 현대 한국어의 대화체를 사용하면서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 원문의 어순과 어원을 최대한으로 담아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젊은이들이 읽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쉽지만은 원문에는 더욱 가깝게 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원문의 어순과 어원 이런 것들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온라인 버전도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버전엔 각 구절을 보충하는 해설과 자료가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성서공회 측은 한국교회가 기존 개역 개정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다음 세대 교육과 선교에 새 한글 성경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사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폭력 사건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두환 정권 당시 신앙 공동체 모임에서 활동하다 반국가단체로 몰린 한울모임 사건 피해자들이 증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제가 이 진실을 선언하는데 4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제게는 다행이고 진실을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압니다. 1981년 당시 청란여고 3학년이었던 예현주 씨. 한울모임 국가폭력 재심 촉구 간담회에서 43년 전 자신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라 용기 내 말합니다. 한울의 사건은 반정부 세력 소탕의 혈안이었던 경찰이 주일 집회에 참석한 청년과 대학생, 고등학생 등 20여 명을 연행하며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등학생들까지 구금해 허위 자백을 강요하며 한울에는 반국가 단체를 조직한 빨갱이였다라고 거짓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6명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얘기였어요. 선생님들은 전부 다 간첩이다. 그래서 모든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다. 너희들이 그 간첩들에 의해서 빨갛게 물이 들었고 그랬는데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너에 대한 그 형량이나 뭐 이런 거는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감옥에 갔다 나와 직장도 잘리고 나오니까 뭐 요시찰인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년간 취업도 안 되고 집에 오면은 뭐 누가 들어오는지 막 조사하고 뭐. 야, 이거 정말 피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지금도 그렇고 뭐. 당시 방위병 신분으로 한울 모임에 참여했던 NCCK 김종생 총무는 국가반역죄로 억울하게 2년 6개월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 라디오 주파수 막 돌리다가 이제 북한 방송을 이제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얘기에서 가끔씩 돌리다 보면 북한 방송 들었다 그러면 바로 그거다. 그걸 여기다 적어라. 예, 그런 억울함이 결국 이제 그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무력감은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순수 신앙공동체 한울 모임은 반국가단체인 한울회로 내몰렸고 관련자들은 최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84년과 88년 사면 복권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구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울회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자 피해자들은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변상철 전 조사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계엄군 사례를 들며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 민간인으로 5.18 때 이렇게 총을 쏴줬던 건 이건 불법이었다, 처벌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 상황적인 판단들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이 고문 피해자들 남은 문제들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순수 신앙 공동체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 연행됐던 이들은 이제 모두가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한울의 사건 관련자 시비는 서울고등법원 재심 결정으로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사법정의를 구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교회와 지역 복지단체가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이 전개됐습니다. 부산 영왕교회와 복지단체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란다며 총 3톤 규모의 김장김치를 지역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불경본부 이주연 기자입니다. 영왕교회 가야 예배당 지하 1층 식당. 성도들의 분주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알맞게 잘린 절인 배추에 붉은 빛깔의 양념을 버무려 김장김치를 담급니다. 내 가족이 먹을 김치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만들고 있으니 다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날 담근 김치는 3톤 규모로 부산 진구 지역 지하계층에게 조만간 전해질 예정입니다. 영안교회는 주는 사랑 복지재단과 협력해 섬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는 사랑 복지재단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영안교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 한 통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영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사역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15년째 이렇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려운 이들의 그 삶 가운데 흘러가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 버무린 김치처럼 주변 이웃에 대한 사랑도 풍성하기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스 유주연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관장들의 기도 모임인 홀리클럽이 구티비 호남본부를 위한 합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5일 전주 하늘관에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는 전북 지역 기관장과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티비 호남본부 활성화를 위한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전주대 선교봉사처 처장 한병수 목사는 우리는 됨됨이와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구티비 방송 선교 확장, 다번역 성경 찬송 500만 다운로드, 신사옥 장비 마련, 지역본부 부흥 등 다양한 주제로 합심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이 TV의 사명을 최대로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후 감사 인사에 나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원 본부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홍보와 회원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 문화재단이 지난 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8회 기독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민석 지도자 대상 목회 부문에 부산 감만교회 정현승 원로 목사, 교육 부문에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장순홍 총장, 봉사 부문에는 화명일신 기독병원 김정혜 명예원장이 수상했습니다.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은 수상자들의 수상을 축하하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빛을 발하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현존하고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21세기 포럼 문화재단은 동서대학교 설립자인 고 장성만 목사가 설립했으며 매년 기독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다양한 부분 시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독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와의 회동 종료 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불발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전국이 급변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4군데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이후 동일 사안을 두고 검경과 공수처 또 특검이 한꺼번에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 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 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됩니다. 토요일인 7일 서울 여의도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국회 인근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또 은행로 등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3차 민중 총궐기 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7일 오후 1시부터 전국 민주노총 조합, 총연맹 등의 주최로 국회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며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도심과 여의도 집회의 경우 원거리에서부터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고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교단인 장로교회 교인 수가 15년간 100만 명가량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장로교총회 사무국은 연례 비교 통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출석 교인이 약 109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5년 전인 2009년 약 207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00만 명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교인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1세 이상 교인 비율이 33.46%를 차지한 반면 17세 이하는 3.99%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단 측은 향후 직원을 감축하고 기관과 사역을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 총리실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트럼프 정부 정권 인수팀 제안에 대한 성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추방하는 항공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문의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라며 바하마 주민의 우려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트럼프 팀이 바하마 외에도 또 다른 카리브해 섬 지역인 터크스 케이커스와 그레나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추위 속 곳곳에 눈가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서쪽 지역으로 눈가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8cm 이하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 번지며 전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